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성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몇 가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트레이더. 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트레이더는 우리가 또 이렇게 사고 파는 그 트레이더는 알겠는데 시스템 트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 왜 이리 오늘? 시스템 트레이더를 우리가 알려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매매자의 심리 변동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일관된 원칙 속에서 통계학적인 규칙을 통해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즉,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특정 시점이 왔을 때 매수와 특정 시점이 왔을 때 매도 전략을 반복적으로 원칙적인 매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행위를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우리는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근데 시장의 마법사들, 이 시스템 트레이더 중에 저희가 좀 알만한 뭐 유명한 분 계실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좀 여행을 떠나봐야 돼요. 시스템 트레이딩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트레이더로서는요,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있죠. 다우 어디서 좀 나직지 않나요? 세제. 그건 다우고. 아유, 죄송해요. 우리 미국 그 주식에서 이제 다우 지수 뭐 이런 거 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아, 맞네. 네. 맞네. 찰스 다우는 그 다우 존스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아. 월스트리트 저널 창설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기법의 기반을 만들어낸 다우 이론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다우 이론은 추세 매매를 통해서 특정한 추세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흥미로운 투자 기법이에요. 근데 이 다우 이론이 얼만큼 대단한 이론이었냐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창시자는요, 회계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시장을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자기만의 논리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다우 이론의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다우 이론의 보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다우 이론은 이러한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알아볼 건데 20세기 초의 트레이더예요. 바로 윌리엄 델버트 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법 중에 겐 이론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겐 이론이라는 기법의 창시자이죠. 이 윌리엄 델버트 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분석 방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델버트 겐이 활동했던 20세기 초에는요, 개인한테 보급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직관할 수 있는 차트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네. 이 개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점의 고점과 특정 시점의 저점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그것을 각도로 표현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프의 시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프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만의 각도를 만들면서 그 각도의 이름을 기하학적 각도라는 네임들을 붙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 윌리엄 델버트 겐은 어느 정도의 승률, 매매 성공률을 만들어냈을까요? 무려 80에서 90% 정도의 매매 승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열에 8, 9은 그냥 무조건 수익을 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때부터 기술적 분석의 중요함을 개인 투자자들은 알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지극히 개인 투자자에게 맞춰진 실전 투자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규모 자산운용사처럼 미래 가치만을 보고 가격대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경제적 그리고 나의 일상적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개인 투자자한테 딱 맞는 실전 투자에 가장 근접한 기술적 분석 투자 기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술적 분석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의 황금기는 조금 더 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더 있어야지 황금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안 됐었다. 그러네. 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됐던 시기는 적어도 1970년대 이후부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 황금기는 바로 1970년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은 1980년대 이후였어요. 통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수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대거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은 이러한 지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파나볼릭 지표라든가 RSI 지표, 그리고 DMI 지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렇게 이 시기에도 현대에 와서도 쓰이고 있는 이 수많은 지표들이 바로 이때 생겨났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가들의 대거 등장 속에서 빛을 발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의 그 당시의 대가는 저는 리처드 던키안이라는 분을 뽑고 있습니다. 추세 추정형 시스템 투자를 개발한 사람인데 추세 추종 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시스템 추종형 투자는 굉장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매 기법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니콜라스 다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950년대의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댄서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오,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만큼 유쾌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박스 이론이라는 것을 창시했어요. 박스 이론이란 무엇이냐면은 특정 가격 주가들이 특정된 상자 안에서 움직인다. 그 상자를 돌파할 때 나는 비로소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박스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돌파 매매라고 현재 와서는 부릅니다. 그런 돌파 매매는 모멘텀 투자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모멘텀 투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죠. 길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단락단락을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모멘텀 투자란 특정 시점에 수급이 붙고 시세가 강해질 때 같이 뛰어들어서 매매하는 투자를 모멘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때까지 모멘텀 투자를 했던 거네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거는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모멘텀 투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모멘텀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이렇듯 이 많은 증권 전문가나 트레이더들은요, 그 당시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승률로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기술적 분석에 매료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 된다고요? 자, 현대에 와서는 그 데이터가 많이 변했겠죠. 예전보다 상장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7, 80년대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2000년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현재에 와서 현대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많이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다른데. 더 똑똑해지기도 했을 거고요. 네. 그러한 조심스러운 영역 속에서 투영되는 심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조화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매료돼서 기술적인 분석만 주구장창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대안이 없어요. 그 심리를 감당할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들고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기본적 분석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적 분석은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은 이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지를 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공 투자의 모든 초석을 다진 거예요. 이야, 좋네요. 그죠? 합리적인 매수 타점과 합리적인 매도 타점을 알 수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고,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할지 안 할지를 하는 게 결정하는 건 기본적 분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한 채 주식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해드린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투자 마인드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알 것 같네요. 이제 하지만 정성호 씨,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거대한 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요?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준비가 됐음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 때문에 투자 원칙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심리를 계속 망쳐가고 불안에 그리고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손절을 하거나 의미 없는 매도를 하거나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투자를 또 반복하게 돼요. 맞아요. 개인적인 투자 심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받쳐지지 않았기 제일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신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면은 그 종목을 매매하면서 나의 원칙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신법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관문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제를 끝내고 내가 준비된 투자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자, 오늘 주식이머니 2023년 시즌 1의 마지막 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짜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진짜 개념이 잡힌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두 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1회부터 25회 동안 쭉 말씀하셨던 걸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느낌이었고 다시금 나의 투자 철학을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진짜 타이밍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분석까지도 이제 꼼꼼히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겠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는 안 되는 종목들이 오나요? 또 뭐 MOU 맺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언제 빌려줬어 딱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 방송 전에 서경석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성호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니? 근데 그 영화를 한 편 본 다음에 역사책을 보고 다시 한 번 봤대요. 영화가 다시 느껴지더래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26회를 했는데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1편서부터 다시 봐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다 다르게 들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이게 정성호 씨가 26회 통틀어서 한 멘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진짜. 왜냐면 이 느낌을 갖진 않았거든.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걸로 시작을 했어야 돼. 죄송한데 내버리지가 뭐예요? 이런 정보는 띄어쓰기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펜이 모자랐나? 이제 이걸 이해하고. 꼬리 이게 바로 이 삼중공업의 키포인트다. 랄랄랄랄라. That's very hot.
저는 오늘 우리 홍 소장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정한 기업에 내가 정한 매도 타이밍만 확실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진짜 흔들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올라도 흔들리고 맞아요. 떨어져도 흔들리고 둘 다 무조건 흔들려요. 애쓰셨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 핵심 부품 여기서 만든. 조만간에 다시 2만 원 선은 돌파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서경석 씨가 가장 잘 가져나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억을 또 가져나오셨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극적인 요소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런 강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만의 원칙을 조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속에서 꾸준한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홍주원 소장님도 저희 세 사람과 함께 지금 시즌 1 6개월 넘게 호흡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린 강의 내용이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은 종목 하나 스터디해 오세요 이런 시간 있잖아요. 추천.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코멘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오늘 제가 해드린 내용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의 종목을 봐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즌 1을 하면서 저의 이제 그런 주식 투자 철학이라든가 마인드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저는 좀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서경석 씨 같은 경우는 그 주식에 대한 공부를 정말 나름대로 매회 많이 해오신다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고마웠고요. 또 각현아 씨 같은 경우도 자기 스터디 종목만큼은 공부를 많이 해오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매매 스타일은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한 칭찬은 없네요. 지금 하려고 했어요. 지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지금? 그 타이밍을 좀 아니 좀 마음은 비었어요. 지금 하려고 했는데. 마음 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네네. 정성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감동을 했던 게 자녀를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머니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 쐴 때 우리 잠깐 대화하잖아요. 네네. 초기에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아예 몰랐어. 근데 지금은 밖에 잠깐 촬영 중간중간 바람 쐬러 같이 나가면은 이제는 그 초반에 같이 했던 그 수준이 아니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성장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또 느낀 점은 제가 참 홍주원 소장님께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아침 루틴이 좀 있었어요. 딱 일어나서 우리 채널톡 주식이머니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전날에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는 뉴스도 요약해서 딱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한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아침에? 인터넷으로 되게 좀 이런 제가 보기에 이 괜찮은 정보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 뉴스 추려진 걸 보고 이런 뉴스가 굉장히 경제나 주식에 이게 좀 접근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이런 주식이 이런 정보구나 라는 걸 추려주신 거 보고 공부가 좀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그 실제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경제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네, 실제로 주식을 알면 경제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참 오늘 이렇게 또 헤어지려니까 저희도 이렇게 아쉬운데 시청자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실전 투자 고수 홍주원 소장의 꿀조언이 가득 담긴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머니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니 또 볼 텐데요. 진짜 그렇죠. 우리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볼 때는 제가 엄청 부자가 돼 있습니다. 어머, 진짜죠? 진짜? 아유 자식 부자인데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떼부자지. 말 되네, 맞아.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주식이머니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이 뭐니? 주식이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뭐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뭐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뭐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